비트코인 ETF D-Day를 시장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ETF들은 그냥 지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블랙록의 ETF가 진짜 ETF이기 때문이죠. 블랙록은 다른 ETF와 다른 점을 공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 33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도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이었죠. 그때 영상을 찍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또 이제 3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더 하면서 좀 즐거운 명절이 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런 비트코인은 우리의 마음과는 좀 다른 방향성을 하고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정말 간추려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은 월봉상 위도 아래도 주지 않는 세력이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주되, 알트코인이 내년에 대규모 상패를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알트의 해는 이번 연도 그리고 1분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 며칠 알트코인의 폭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 시점 버리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러면서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하락의 관점인 거고요. 사실상 월봉으로 보면 저는 이 박스권에서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위아래로 흔들면서 보는데, 일봉상의 흐름만 이럴 뿐이고, 월봉상으로 보면 결국 시간 끌기이자 십자봉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저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 했죠. 이게 9월봉이고 9월은 이제 5일밖에 안 남았고 10월, 11월까지 앞으로 약 2달, 60일 정도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정말 힘든 장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상으로 일단 비트의 기술적인 걸 좀 먼저 보면요. 비트코인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200일 이평선에서 약 28,000에 몰려있는 저항에서요, 넘지 못하고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200일 이평선은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잘 보시면 200일 이평선 지지에서 상승으로 턴을 했고요. 지지를 받고 다시 지지였던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한 만큼 강한 지지가 됐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지였고요. 두 번째는 또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두 번째 지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때도 저항을 내릴 때 강한 장대 음봉으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눌러서 내리기에는 강한 지지였기 때문에 강한 저항으로 내린 만큼 다시 한번 회귀를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200일 이평선이 되돌림을 받지 못하고 또 주저앉으면서 이제는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에서 주저앉고 이제는 다시 돌파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턴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200일 평선이 3번을 나오는 것처럼 조정을 줄 때도 몇 번을 줄까요? 3번 정도 줍니다. 저는 월봉상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고 했죠. 이거를 봤을 때 하나, 둘, 그리고 셋, 요 정도. 이 기간을 잘 보시면요, 떨어지죠. 네, 요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이제 10월 구간에 들어가겠죠. 여기가 이제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만약에 3번 바닥을 지킨다고 하면 3번 정도로 봐서 11월까지는 차트상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럴 수 있죠. 기존에 봤었던 센티멘털 사이클 패턴을 보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원했던 22,000까지 가면 땡큐 바리 감사죠. 여기는 입 벌리고 이렇게 고기들이 얌얌얌 하고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시드 운용이 이때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0%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가능성을 두고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라. 그리고 또 50%는 항상 시드를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알트 베팅을 하는 거는 좋지만 상패라는 이슈가 있다. 하지만 상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 상패 이전에 우리가 차트 하나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요번에 우리 핫한 리퍼리움 한번 볼게요. 리퍼리움 지금으로 보면 상패라고는 하지만 상패가 사실상 그렇게 빠르게 되진 않아요. 상패라는 게 다 반영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털기 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패가 이슈가 나온 거는 사실상
여기하고 요 음봉이 떴을 때였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세력들은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50%를 가지고 있을 때 손익비적으로 그리고 약간 로또적인 베팅을 했을 때는 지금 그런 코인들이 바로 상패가 아니라 장대 양봉 하고 띄우고 버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고 하면 시드적으로 50% 안에서 무조건 알트 분산 뭐가 띄울지 모르니까 상패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것들 있죠. 분산으로 잡고요. 무조건 펌핑이 와서 여기를 이상을 넘어간다. 무조건 매도 때리세요. 이게 마지막 매도 구간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요즘 또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갖고 왔습니다. 요즘 또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금리가 이번에 끝났죠. 네, 11월에도 또 금리가 있을 거예요. 남은 금리 일정들이 사실상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뭐 계속 있겠지만 그 이슈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올해 금리 있죠. 올해 금리는 2번 남았습니다. 9월 20일 4일 전에 거는 동결이 됐고요. 11월이 2일 이제 앞으로 2달 뒤에 3시에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있던 달엔 보통 횡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장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 변동성 사이에 현재 있는 게 ETF입니다. ETF 관련해서는 영상 지금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하여튼 요 정도 2개가 남았는데요. 이 둘 중에 일단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1월 2일. 네, 9월 20일 같은 경우는 거의 99%로 많은 투표자들이 동결 이슈를 예상했고요. 현재 11월 2일 기준으로는 거의 7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조금 11월 2일, 요거는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동결과 그리고 인상이라는 폭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원래 2달 전에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11월 거는 저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10월까지는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혹시 예측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의견을 좀 반영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2번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편물 ETF인데요. 이 일정을 보면 현재 지나간 일정들을 잘 보면 10월에 있습니다. 총 다 갖고 와볼게요.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SEC의 비트코인 현물 승인 기한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1차 승인 기한들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2021년도 12월 23일, 2023년도 6월 29일, 9월 2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날짜로 보면요. 여기 1차는 대부분 데드라인들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요 뒤에 2차 승인 기한이 남아 있는데요. 결국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가장 큰 화두잖아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된다. 근데 누가 되느냐가 남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한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누가 될 거냐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 안 됩니다. 근데 딱 하나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잡아드렸던 블랙록입니다. 일단 그동안에 ETF들이 신청한 것들은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되면 또 준비하고 안 되면 준비하고 하면서 스타일을 바꿨다면 블랙록이 신청한 ETF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웬만하면 승인을 따왔습니다. 블랙록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집단이냐면 576건을 신청해서 575건을 승인한 집단입니다. 100%라 보시면 돼요. 그 한 건이 지금 안 된 게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블랙록이 운용하는 자산만 세계 1위예요. 1경 3천조 원을 운용합니다. 근데 얘네가 운영하는 게 바로 아이쉐어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쉐어스가요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쉐어스 비트코인이 여기서 블랙록이 없다 하시지 마시고 아이쉐어스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게 브랜드가 바로 아이쉐어스고요. 이 아이쉐어스 브랜드가 바로 블랙록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아이쉐어스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에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10월 17일이 두 번째 세컨드고요. 세 번째 세컨드가 바로 2024년 1월 15일이에요. 저는 다른 거보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아이쉐어스 브랜드가 여기에 맞물려 있다는 걸 봤을 때 최종 승인 기한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 보고 있고요. 10월에서 1월 사이에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는 것과 같이 10월 17일 날 끝나는 게 얼마나 많냐면 일단 10월에만 몰려있는 게 이렇게입니다. 결국 10월 17일 날 하나,
그리고 16일,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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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결국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 이후부터는 굉장히 10월 17일 날 굉장히 ETF 관련해서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언론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10월 17일 날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월 17일보다는 1월일 가능성이 더 유력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이 SEC 현물 ETF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냐면 금리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2번 남아있죠. 올해 2번 중에 한 번이 11월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월과 이 10월에 나오는 이 맞물리는 구간들을 잘 보시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1월에 있는 거는 12월에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10월에 나오는 것들은 11월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11월은 후에 있는 거고 이건 전자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섣불리 ETF에 관해서 2차의 승인 기한에 대해서 현재 SEC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고 저는 12월 그러니까 1월에 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채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금 ETF가 출시됐을 때 똑같아요. 1, 2, 3, 4 승인 기한 중에서 ETF들의 승인 기한이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었냐면 3승인 기한에 몰려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3승인 기한에 왜 몰려 있냐면요. 이 3승인 과정 전에 1, 2에 대한 승인 기한이 계속 미뤄지거나 승인이 나지 않거나 했잖아요. 그러면 미뤄지거나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그 이유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3승인 기한 정도였고요. 이 3승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대부분의 자료를 준비하고 최종 승인 기한에 최종적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들을 좀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소한 금리가 마지막으로 인상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이 판국이 11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SEC에서도 많은 이슈들이 가장 눈독이 있는 이 시장에 문제가 터질 만한 행동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뭐 더 미뤄지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재 SEC는 GBTC의 ETF 전환을 포함해 총 11개의 비트코인의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다. SEC가 승인 최대 한도 240일을 미룰 경우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결국 저는 이번에 미룰 경우에 아크인베스트 기준으로 보면 최종 기한인 거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에 최종 기한을 아크인베스트는 해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3분기 안으로 들어가는 3차 예정 기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물리는 구간을 찾아서 최소한 1월경으로 사실 좀 내다보고 있고요. 1월경으로 또 내다보는 게 아까 말처럼 금리. 최종적으로 이 정도 1월이면요. 이제 인하에 대한 얘기가 꼭대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야 맞물리는 시간에 대창 윤곽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이후 내년 3월과 4월에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기한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는 SEC가 별도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신청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신청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3월과 4월에 미루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10월 또는 1월에 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90%라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10월에 대한 거는 일단 미루고 1월에 승인될 예정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월에 맞춰서 현재 가장 이 장을 힘들게 하는 거는 횡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ETF에 대한 근거들 언제 됐냐고 물어보면 3분기 3차 때 많이 됐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블랙록이 누구를 브랜드로 내세워서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다른 ETF와 유일하게 차이점을 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블랙록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따라온 연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블랙록의 자료를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 잘 보시면요. 2021년도 10월에 FTX는요. 4.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를 투자를 받습니다. 2020년 4월 서클을 통해서 4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블랙록의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접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아이시어스를 통해서 블랙체인 앤 테크 ETF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코인베이스 기관 투자자 고객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ETF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 했죠.
그리고 2022년 12월 USDC 준비금을 블랙록 펀드로 이전을 했고요. 2023년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연도들을 잘 보면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걸렸고요. 그 다음 같은 해 그리고 다시 4개월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죠. 이 텀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정도의 공백 구간이 있잖아요. 결국 이 구간 안에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요 쟁점은 ETF일 가능성을 계속 또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만큼 블랙록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위에 보고서만 따르더라도 결국 블랙록이 정말 단연간 준비했다는 게 보여주는 지표고요. 말했던 연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SEC가 중요하게 검토하는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 보호를 충족하기 위해 나스닥과 초기부터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 기업 코인베이스와도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감시 공유 계약을 하는 코인베이스는 지금 어디에 상장돼 있죠? 바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ETF가 왜 좋냐 했을 때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도 된다. 나스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폭이 내가 거래소 가입하고 할 필요 없이 이미 나스닥에 가입되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나스닥을 통해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때문에 거래소라는 징검다리의 단계 스텝이 빠지게 되는 결과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다른 이 수많은 ETF들보다요 블랙록, 아이쉐어스를 통해서 이 블랙록이 진입하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보고 있고 첫 번째 끝났고 이제 10월 17일과 1월 10월 이 구간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구간보다는 요 구간일 가능성이 좀 더 승률적으로 높다. 요 구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구간은 1월 15일에 그동안의 ETF 판례들, 그러니까 선례들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세 번째 승인 기간에서 많은 제도권에 들어가는 준비들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승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결국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구간까지는 줄지는 모르겠지만 주면 우리가 50%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50%는 현재 지금 남아있는 금리 그리고 ETF 승인되기까지는 비트코인에 어떤 움직임도 주지 않는다라는 제한적인 틀을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그렇게 적재적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뭐 룸네트워크나 이런 것처럼 툭툭 튀어오르는 알트 위주의 장들이 아마 이제 끝나가는 9월과 그리고 10월 ETF도 있죠. 이때까지 또다시 비트코인은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기대감으로 장으로 그냥 움직이는 장이 나올 것 같고요. 기대감이 또 식으면 또 떨어지겠죠. 그리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도 10월에 ETF가 승인된다는 거를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장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장을 횡보시키고 그리고 이 중에 ETF를 승인을 때리면 가장 퍼펙트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10월에 나올 수 있죠. 나오게 되면 그때 사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 저는 12월까지 이제 남은 개월수를 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3개월 봉만 보더라도 끝나가는 게 일단 10월에 끝납니다. 10월에 새로운 봉이 생겨날 거고요. 그럼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또다시 그 다음 봉은 1월 1일에 끝날 겁니다. 그럼 이 1월에 끝날 텐데요. 과연 이 봉이 이렇게 턴을 해서 이렇게 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것만 봤을 때 9월은 이미 매수나 매도를 하기에도 애매한 음봉으로 끝났고요. 6개월 봉만 봤을 때로 보면 내가 어떤 베팅을 하는지를 정확히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음봉이 완전히 종가로 끝나는 거는 내년 1월 1일에 끝난다. 6개월 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한다는 거에 나는 베팅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서 손익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나오실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ETF를 끌고 와서 보면 ETF가 승인된다고 하면 이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한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넘어야 할 산들이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넷, 다섯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결국 이 장들이 펼쳐져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여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 그 가격은 30K입니다.
3만이죠. 3만 달러를 돌파해야 여러분들의 추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돌파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12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에도 ETF 기대감으로 또 올랐던 것처럼 그 오른 게 결국은 이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 과연 10월 17일 날 ETF 승인이 됐을 때 그게 정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저는 당장 큰 기대로 반영이 될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장 적기는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알트 그 중에서도 분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빠진다고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연 빠지는 게 맞을까? 월봉은 양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빠지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를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보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알트코인은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상승형 차트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뭐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룸네트워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이미 장대로 끝났죠. 그래서 룸네트워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대로 9월이 끝나면 10월에 리퍼리엄처럼 윗골이 달고 상패 수준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매도를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룸네트워크처럼 상패 들어가는 코인들은요 이렇게 한번 털어먹고 올릴 겁니다. 그럼 이미 늦었겠죠. 왜냐면 저점 대비 3배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익비적으로 지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인 거고요. 그것도 내가 너무 무섭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왜 이렇게 매일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좀 맥락적으로 좀 다 잡아드렸던 것 같고요.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결국 핵심은 30K 돌파일 겁니다. 결정적으로 28K를 또다시 상승 돌파를 해야 할 거고요. 근데 어떤 이슈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거래량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가능성은 저는 정말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올바른 추세 판단과 그리고 올바른 시장을 보는 눈과 시장 그리고 호재 그리고 악재를 걸을 수 있는 안목 등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수익률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들 매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추석 전에 수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